오늘 이렇게 화창한 토요일 오후에 이렇게 귀한 걸음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예정대로 저의 추진 방안과 또 진 ABC 청소년 영어 프로그램 추진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저희들의 이야기를 열심히 들어주시고 또 여러분들의 생각을 또 적극적으로 표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는 Q&A 시간을 갖고 이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첫 시작은 나훈시부터 무한마을 공동체 추진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이필재라고 합니다.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거리가 있어서 이 마스크를 좀 빼고 해도 괜찮을까요? 네, 괜찮으시면 무한 마을 공동체 추진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먼저 나온 시부터는 기쁜 우리 공동체라는 순우리말이 되겠습니다. 나오는 즐거운이라는 뜻이고 시우터는 공동체라는 합성어가 되겠습니다. 저는 이필재라는 아우를 쓰고 있고요. 경영학을 전공했고 대기업에서 근무를 하고 싱가포르에서 교사 생활과 펀드 매니저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예배자의 삶이라는 책을 쓴 바 있습니다. 이 주제가 굉장히 크고 딱딱하고 좀 무겁기 때문에 비현실적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사례를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성미산 공동체라는 곳인데요. 서울 마포구에 현재 있고요. 1994년도에 젊은 맞벌이 부부들이 이 공동육아의 문제가 대두되면서 이곳에서 이제 공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2001년도에 정부에서 이제 이곳을 개발하겠다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성미산 지킴이라는 그 모임을 통해서 지켜냈고 그래서 이제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분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반찬 가게에서부터 시작해서 협동조합, 어린이집, 대안학교까지 현재 만들어져 있어서 한 1000여 명의 주민이 같이 공동체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다른 하나의 또 사례를 보시면요. 이곳은 충남 금산에 있는 별무리 학교인데요. 2007년도에 별무리 마을 추진을 위한 토지를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한 5,000평의 밭과 임야 25,000평 해가지고 한 6억 5천을 들여서 전원마을을 선정되면서 이제 정부로부터 20억 지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학교 설립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교직원을 선발해가지고 2012년도에 신입생을 받아서 그 당시에 이제 60명을 출발했는데 현재는 학생이 300명이 되었고 교직원 40명 그리고 35가구가 함께 살면서 한 5년 동안의 유입인구가 한 450명이 늘어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국내 사례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이러한 마을 공동체는 굉장히 현실화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추진 배경을 한번 살펴보면 지금 뭐 다 아다시피 개인주의화, 나 위주의 생활 환경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자살률이 1위입니다. 그래서 10만 명당 26명의 자살이 행해지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비도덕적 사고에 따라서 최근에 스토킹이라든지 또 왕따 문화는 이미 보편화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또 사적 이익을 너무 추구하다 보니까 공무원이나 은행 직원 행정 사태가 아주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죠. 그러면서 나는 절대 손해보지 않으려는 그런 이기주의적인 사회가 되면서 이런 나눔과 섬김의 정신이 약해져 있는 상태라고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그래서 추진 목적은 일단 인생의 명확한 비전을 통한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학년부터 비전을 수립하는 수업을 하게 되고 9학년에는 그거를 실현하는 진로 탐색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학생의 수요를 만족시키는 생활 체험적 교육을 지향해서 이런 체험 위주의 학습, 스스로 만들어가는 학습을 하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생활 공동체를 만들어서 비즈니스를 창출함으로써 경제 자립을 달성하게 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나눔과 존중을 통해서 아나바다 운동을 실천하자는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그래서 5가지로 가운데에 공동 가치와 목표라는 것을 추구하면서 그냥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배움과 삶이 함께하고 나눔이 있고, 그 다음에 마을에 사는 모든 세대, 할아버지부터 손자까지 연계되면서 사람 중심의 그런 마을 공동체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페이지. 그래서 3가지 방향으로 교육과 신앙과 생활이라는 공동체를 하나의 공동체로서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교육 공동체는 개혁 학교의 의미를 가지고 목적은 자신의 정체성과 재능을 찾아가는 홀로서기라고 정하고, 그거에 따른 목표는 독립 자립적인 생활, 그리고 협력 정신을 배양하고 나눔과 섬김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특성화 의무 교육이라고 해서 모든 학생은 반드시 한 사람이 한 악기를 다루게 되고요. 그 다음에 호신술 등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운동을 배우고 연극이나 영화에 참여하는 걸 필수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흡연, 음주, 폭력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고 비전, 신앙, 봉사를 가지고 학교가 움직여지겠습니다. 5대 특징으로서 가운데 공동체적인 사고를 하고, 그리고 존중과 배려를 통한, 그래서 선생님도 학생에게 경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국내외 체험을 통해서 창조와 자유적인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실생활을 배양하기 위해서 목곡, 농작 등을 하게 됩니다. 인성과 실력을 중시하는 그런 학교를 세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교육 과정은 현재의 교육 체계하고 좀 다르게 초중고를 4년씩 하는 과정으로 구성하였습니다. 4학년 때까지는 아직 기초학습, 생활지식, 인성 중심의 교육을 하게 되고요. 5학년이 이제 보면은 보통 우리가 새로운 그런 성장기로 들어서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자유학습 또는 비전을 수립하는 단계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때 그거를 위해 인턴 진로 체험 등 비전을 실현하는 과정을 겪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문대학이라는 과정이 이 고등학교에서 미리 진행되기 때문에 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졸업 논문을 제출하면서 이제 공부로서의 어느 정도의 지위를 확보한다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구체적인 교육 제도는 4년 담임제를 합니다. 매년 담임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4년 동안 담임이 지속돼서 학생을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책임 있게 관리하는 것이고, 반학생은 20명, 그리고 무두무미 조직의 체계라고 해서 교장, 교감이 없는 평교사 체제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학생들도 이런 임원들이 되는 것은 누구나 경험할 수 있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집중 수업제라고 해서 90분 또는 120분을 한번 집중해서 완성 수업을 해나가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선택 수업제라고 해서 학년에 관계없이 학생 스스로 선택해서 수강하는 것. 그러니까 선후배가 같이 수업을 받기 때문에 여기서 평등, 수평 의식이 함양된다고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5명 이상의 학생들이 자기가 배우기 원하는 수업을 개설하게 해서 창조 수업제를 하려고 합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교과서는 없어도 됩니다. 그래서 학생과 교사 협의하에 그것을 진행하고, 성적표는 점수제가 아닌
그런 발달과 성취 중심의 서술적 평가를 1년에 한 번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재능 기부 수업을 통해서 학부모도 선생님이 되는 그러한 길을 만들고요. 월반 제도를 도입해서 능력이 있는 사람은 조기 졸업을 가능하도록 하며 홈스쿨링을 도입하고 장애인까지도 수용하는 학교가 되고자 합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이 발도르프라는 교육, 이게 독일에서 시작됐는데요. 1919년에 루돌프 슈타이너라는 독일 사람이 이 학교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개별 학생을 고려한 전인 교육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8년 동안 담임이 바뀌지 않도록 하고 에포크라는 주기 집중 수업을 하고 교과서도 부재하고 서술형 성적표, 교장, 이사장 부재한 시스템을 만들어서 지금 현재 세계에 1,100여 개가 있고요. 유치원은 한 1,900개. 이게 2015년 기준이니까 더 늘었을 겁니다. 한국에도 한국 발도르프 교육협회가 있는데 현재 한 10여 개의 학교가 운영되고 있고 제가 그 경기도 태촌에 있는 푸른숲 발도르프 학교를 가봤는데요. 2003년에 개교해서 현재 200명의 학생과 그 다음에 120가구의 교육 공동체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시설 계획은 자연 환경 보존 설계를 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친환경 건축으로 태양광 풍력 대체 에너지를 활용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장애인까지 통합 교육을 하는 그런 시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번 페이지에 보시면 그러면 시설 투자 계획에 대해서 개략적인 거를 말씀드리면 토지는 한 3,000평 정도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1차 건축은 한 3년 전까지로 해서 공간과 그 다음에 기숙사 그 다음에 2차에는 교육관까지 그리고 사택 등이 이제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만들어지겠습니다. 그래서 대략 한 30억의 투자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자금 조달은 보증금 반환제라는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합니다. 학생이 처음 입학했을 때 인당 2천만 원의 보증금을 냅니다. 그리고 졸업하면 그 돈을 반환합니다. 그래서 60명을 개교한다 했을 때 12억이 들어올 것이고 그 다음에 정부 지자체 지원금을 한 10% 정도 도로, 전기, 수도 시설 포함해서 받아서 운영을 시작하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고 학비는 월 50만 원 정도로 책정해서 현재 보통 이 대안학교가 운영되는 게 한 월 80만 원에서 100만 원을 받지만 저희는 그러한 개념에서 가장 최저 입학금 또 수업료를 받을 생각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학생은 첫 해에는 초중고해서 20명씩을 생각해서 60명 하고 있고요. 교직원은 교사 10명과 행정 쪽 인원에서 13명 그리고 재능기부를 통한 학부모, 전문가 각 10명, 강사 채용 이렇게 해서 첫 해에 교직원 32명에 학생 180명을 해서 1대6의 비율로 시작하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 효과를 보면은 현재 무안에는 예트랑이라는 대안학교가 하나 있는데 금산에 보면 5개, 산청군에도 4개가 이렇게 집합적으로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대안학교는 보통 한 도에 한 4, 5개 정도는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전남에는 지금 그것이 약간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교육 도시로서 전환을 통해서 학생과 교직원 그리고 학부모까지 유입하는 효과를 올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마을 공동체가 형성되면 자연스럽게 사회적 기업을 설립하기 위해서 창업을 하게 되고 추가 고용 인원이 발생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현재 미개발 토지가 많은데 그러한 것을 통해서 건설 경기도 활성화될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아까 성미산 공동체에서 봤듯이 이런 신규 마을 모범이 사례화되면은 기농 기촌 인구가 증가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신앙 공동체로서 우리가 어떠한
마을 공동체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생각이 비슷한 사람끼리 모여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에브리데이 크리스천이라는 목적하에 성령의 열매를 맺고 팔복의 비결을 실천하면서 매일 세 가지 행동 강령, 이것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통해서 가정교회, 이것은 평신도 교회로서 모두가 사역자고 형제 자매로서 칭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겠습니다. 의사결정도 만장일치제를 사용하고요. 그리고 큐티 생활을 체질화하는, 하루에 한 번은 같이 공동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이거는 주일 예배로서 기존에 있는 교회의 예배 방식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참석한 사람이 원하는 찬양을 하게 되고, 그리고 시작 기도도 써온 것을 읽지 않고 그때에 그냥 즉석에서 기도하고 설교 없이 모두 돌아가면서 나눔을 하는, 그리고 중요한 중보기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시간을 갖는 그런 예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도 참고사항을 했는데 간략하게 예배를 보고, 그 다음에 주보는 절대 만들지 않고 기도문도 만들지 않고, 그리고 원을 그리며 착석해서 이것이 서로 평등하다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그러면 마지막으로 생활 공동체는 바로 이것이 우리만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변 사회와 어떻게 서로 네트워크를 형성하며 살아갈까 하는 가운데 사회, 경제, 문화적 안정된 삶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표는 그렇게 세 가지로 나눠지고, 첫 번째 사회적 공동체는 외부에 있는 공동체 마을과 어떻게 네트워크를 구축할 것이냐, 그리고 어떻게 교류회를 하고 사회의 어떤 잘못된 제도는 어떻게 고쳐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다른 타 집단들과 의논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다음 번째 보시면 경제적 공동체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자립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공동 비즈니스 인프라를 구축하고 기금을 조성하고 분업과 협업 체제를 만들어가는 그러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회원제 운영이기 때문에 적어도 들어와서 6개월 이후에 어떤 자격을 취득해서 1년 후에 정회원으로서 들어오는 그러한 제도가 있고, 그리고 마을 페스티벌 개최를 하고 동아리 활성화를 통해서 문화적인 활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별도의 운영위원회를 만들고 세부 규칙을 만들어서 모니터링 시스템을 가동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라운시어터 우리는 현재는 지금 지인들을 저희 집이나 또는 온라인에서 초대해서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프라인까지 이제 확대를 한 후에 온온오프라인을 같이 한 베이스 캠프를 설립해서 장단기 프로그램을 진행할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추진 일정은 이렇게 1년 차에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법인을 설립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건물을 세우면서 교직원과 강사를 충당하고 3년 차 정도부터는 사회적 기업을 하는데, 그 책상 위에 있는 그 과자가 제가 어저께 그 농산물 가공센터에 가서 직접 만든 겁니다. 그래서 한번 맛을 보시고요. 이런 것들을 지금 이 무안에서는 이렇게 제작하고 하는 것들을 추진하는데 저희도 그런 것에 참여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것으로서 저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순서로는 지네이비 씨, 저희 자매가 같이 하고 있는 영어 프로그램에 대해서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제 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저는 이혜진이고요. 여기 옆에 있는 친구는 이유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쌍둥이인데 이제 진의 그 이름을 같이 사용해서 처음에는 이제 영어로 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진 ABC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이제 최근에 들어서 이제 이름을 조금 변경해가지고 진 버디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솔하게 아이들과 소통하자, 그리고 친구 같은 선생님이나 멘토가 되자라는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네, 다음.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는 프로그램을 좀 짧게 설명을 드리면, 일단 저희 청소년 행복을 생각하는 온라인 자아 진로 탐색 심리 영어 융합 프로그램입니다. 저희가 지금 이거를 하게 된 계기도 보면, 지금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청소년 행복 지수가 꼴찌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우리가 작게 시작하지만 작게라도 조그만 스몰 액션을 취해보자 해서 이제 청소년이 조금이나마 좀 살기 행복한 나라로 좀 만들어갔으면 좋겠다 해서 지금 현재는 교육 시스템을 보면 입시 중심이고 성적 중심인데, 이런 틀에서 벗어나서 이제 우리가 창의적이고 또 자아 탐색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러한 중심의 교육 문화를 창출하자 해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소셜 미션, 이제 사회적 문제가 이제 이런 청소년 행복 지수에 대한 건데,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정의를 해보면, 이제 이 아까 말씀드린 심리 영어 자아 탐구 프로그램을 통해서 청소년 행복 지수를 향상하자. 그래서 저희가 세 가지로 크게 나눠봤던 것은, 이제 아이들이 주입식으로 외우고 그냥 따라하고 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아이들이 창의력을 키우고 또 자기주도 학습력을 키울 수 있는 능력을 저희가 이렇게 키울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고, 또 배웠던 지식을 그냥 머리로만 익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사회에 나가서 또 세상에 나가서도 이제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인재들로 양성하자라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도 있고 또 이제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는데요. 먼저 크게 네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영어 창작 수업입니다. 저기 네 개 보이시는 이미지들도 저희가 직접 온라인 수업을 하면서 했던 활동들인데요. 이 수업에서는 이제 노래와 영화를 많이 활용하고 있고, 거기 안에서 영어 단어와 표현들을 배우고, 이제 또 추가적으로 나의 그런 창작 작품을 만드는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보면 저기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거기서 나오는 감정 캐릭터 외에도 이제 추가적으로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또 다른 감정이 있다면 그게 무엇일까 해서 그걸 또 자기만의 캐릭터로 만들다든지, 또 옆에는 이제 내가 일주일 동안 어떤 활동들을 하면서 지내는가 그걸 영어로 한번 적어보고 이제 그거를 나만의 루틴송, 노래를 만드는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프로그램은 인생 벤 다이어그램 이키가이 찾기 프로그램인데요. 이거는 조금 더 이제 자아를 탐색할 수 있는 그런 수업입니다. 그래서 이키가이라는 모델이 이제 나의 존재의 이유 또는 이제 삶의 목적 그런 거를 찾아가는 인생 벤 다이어그램인데요.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게 이제 내가 좋아하는 것, 잘하는 것, 세상에 필요로 하는 것, 그리고 돈이 되는 것, 이것이 합쳤을 때 이제 내 존재의 이유를 알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씩 같이 탐색을 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이제 포스터 같은 것도 만들어보고 해서 자기 주도적으로 공부를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는 수업이고, 또 자기 표현력과 그런 의사소통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수업입니다. 네, 다음 프로그램은 이제 영화를 활용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이거는 이제 영화 시청을 함께 하고 나서 그 영화 속에서 나오는 주제들을 내 삶과 나와 어떻게 연결을 시킬 수 있을까, 그거를 고민해보고 함께 나눠보는 그러한 수업입니다. 그래서 여기 예시를 보시면 이제 조셉 킹 오브 드림스라는 영화에서 이제 꿈이라는 주제가 나오는데, 이제 그거를 가지고 내 꿈은 무엇인가를 함께 이제 영어로 적어보는 그런 수업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소설책을 활용한 수업인데요. 이거는 이제 영어로 쭉 읽기 때문에 이제 좀 어느 정도 영어에 좀 친숙한 아이들에 조금 더 적합할 것 같은데, 이거는 책 속에 나오는 인물 관계와
것과 이제 상황들을 이해하고 분석해서 이제 영어 라이팅 연습을 하는 수업입니다. 그래서 여기 수업 내용을 예시를 보시면 이제 작은 아씨들 책에서 나오는 인물들과의 소통, 다이얼로그, 대화를 이제 상상해서 글로 적어보는 활동을 하는 그런 수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계속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고 있기는 해요, 지금으로선. 근데 이제 저희가 또 지금 이렇게 추진하는 프로그램을 이제 다 완성을 하면 이제 홍보를 하고 이제 모포와 무한 청소년 기관과 단체들과 좀 협력해서 아이들을 모집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온라인 수업으로 주로 진행을 하지만 이제 이벤트 형식으로 또 이 협력 네트워크와 그 대관을 해서 공간을 대여를 해서 오프라인으로도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이제 중기로 넘어가서는 이제 저희 두 사람뿐만 아니라 이제 또 아이들에게 필요한 추가적인 멘토가 있다면 추가적으로 이제 모집을 해서 함께 수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진버디 어플도 개발을 하고 또 직영점까지 오픈을 해서 이제 좀 더 자유롭게 오프라인으로도 수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이제 목포 무안에서 시작은 하지만 또 전라남도 외에 다른 지역들 청소년까지 확장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마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수업에서 다루는 주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유튜브 지니비씨에 검색하시면 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희의 그런 가치관도 들어가 있고 또 어떠한 주제들을 갖고 또 아이들과 하고 싶은지에 대한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것들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